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희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에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미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하는 모습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실업시장 신규 청구 건수는 26만 1천 건으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지난 3일이었죠. 이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 한도 합의안에 서명하면서 디폴트에 대한 불안은 잠재워졌지만 새로운 우려가 다시금 시장에서는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자금을 조달해가는 과정에서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이 제기가 된 건데요. 만약 이 가능성이 현실이 된다면 S&P 500 지수에는 도움이 절대 되지 않는다는 분석까지 있습니다. 유동성의 위축은 증시의 그늘을 들이우는 재료인데요. 현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이러한 이슈가 기후위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목요일은 천명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천명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선물하고 선물 옵션 만기였죠. 거절 어플 위칭데이라고 그래서 내마녀가 춤추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렇게 상승이 이렇게 뜯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약세로 일단 마감이 됐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어떤 열풍이 조금은 좀 잠재워지면서 상당히 시장이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했지만 기대한 만큼의 결과는 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젯밤에 엔비디아가 좀 낙폭을 좀 휘었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다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 때문에 잠시 이제 시장 자체가 숨고르기를 하면서 좀 가는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됐든 아직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 또 하루 남았죠. 내일 하루 남은 거 또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준비해 온 거 최선을 다해서 1시간 동안 알차게 또 시간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말이 헷갈렸네요. 네, 오늘도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요. 지금의 현재 상황 시장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하는지 모든 전략들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 이후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앞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하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개장 이후 실시간 상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요. 혼돈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 다 큰 폭의 상승률은 보여주지 않는 가운데 오일과 S&P는 하락하고 있고 골드와 파운드, 유로, 나스닥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현 시장의 시세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분봉 차트입니다. 일단은 개장 이후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파동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승권에서 움직이고는 있으나 언제 다시금 하락으로 움직일지 모르는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일봉상으로 봐도 그간의 이 상승 랠리가 어제부터 계속해서 좀 중단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도 예상과 달리 금리를 25bp 인상을 했고요. 이 시장은 지금 여미은 상승 랠리를 잠깐 멈춘 이유를 보면서 다음 주에 있을 연준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장 큰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혼란스럽게 개장 이후에 움직이고 있는 나스닥은 0.31%가량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14,375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5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22시 44분경에 저점 71.92달러 선을 찍고 지금은 다시금 소폭 반등하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일단은 오일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37%가량 하락을 하고 있고요. 경기에 대한 우려가 오늘의 좀 하락의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경계감, 경기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크게 볼 수가 있고요. 중국의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한 약화된 수요 문제도 시장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는 모습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골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락하고 있는 나스닥과 그리고 골드와 달리 이 골드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소폭 상승하고 있는 나스닥과는 커플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1.24%가량 상승하면서 지금 단기 고점을 22시 57분경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198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 좀 큰 폭의 하락만큼 오늘은 다시 들어 올려주고 있는 모습, 그 큰 폭에 빠진 만큼 다시금 그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 오늘 확인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유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0.58% 상승하면서 골드와 함께 커플링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2시 58분 현 시간 기준으로 고점 형성하면서 1.07725달러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달러가 다시금 주춤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로까지 힘을 내며 상승하는 모습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요 시세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그럼 나스닥부터 현 시세의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시장의 움직임을 본다면 개장 이후에 굉장히 크게 파동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 다시 하락으로 전환해도 이상하지 않을 시장입니다. 일단은 0.27%, 0.28%가량 상승하고 있는 나스닥 오늘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주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주봉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역사는 반복이 되고 또 과거로 또 회귀라는 특성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봉을 보시면서 장기적인 어떤 투자의 관점을 가져가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일봉을 주봉을 좀 보면 말씀을 드리면 네, 주봉 함께 보겠습니다. 주봉이요. 네. 자, 일단은 이게 여기가 지금 2022년 작년 이게 4월 초예요. 4월 초. 그죠? 자, 이게 3월 말입니다. 3월 말. 15,407까지 찍었죠. 15,407. 그죠? 자, 어제 같은 경우에 거의 15,000 근저까지 갔다가 이제 하방을 받았는데, 그죠?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지금 딱 보시니까 요때 4월 달 초하고 지금 비슷하게 지금 이 그림, 캔들 모양의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엔 어떻습니까? 시향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났다고 해서 시장을 좀 안도를 했죠. 네. 그리고 제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나스닥, S&P도 뭐 상당폭 올랐지만 다우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다우나 S&P는. 자, 그런데 나스닥은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것 때문에 시장에 많이 혼돈을 줬었고 예상치도 못하는 너무나도 급반등을 해주는 바람에. 자, 그런데 과연 부채한도 협상이 끝났다고 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느냐? 그거는 저는 퀘션이라고 일단 시향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왜냐하면 이제 좀 이따 제가 이슈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자,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나면 또 다른 폭벽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동성이 마를 수 있다는 얘기죠. 어차피 미국 재무부가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채워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 그러면 또 이제 금리에 대한 또 이슈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2년물, 10년물, 그죠? 그다음에 단기물. 지금 단기물이 되게 이제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서 단기물 국채 발행을 상당히 많이 할 거예요. 그럼 단기물이 이제 금리가 상당히 높겠죠. 높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증시에는 상당히 안 좋게 좀 바라봐지고 사람들이 일단 금리를 단발성이니까 금리를 좀 높게 받는 그쪽으로 이제 돈이 이동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금리에 대한 어떤 불안 요소가 지금 남아 있으면서 이 나스닥이 기술주다 보니까 조금 민감하게 좀 반응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 주봉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시청자 체크를 하시면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시면서 어떤 데일리 전략을 짜 나가야 되겠다. 이걸 이제 향후로 계속 지켜보십시오. 그럼 내일이 끝나면 이제 주봉이 정리가 되겠죠. 음봉이 됐든 양봉이 됐든 지금 그렇죠. 봐더라도 뭐 특별한 게 없는 이상은 음봉으로 마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이제 FOMC 회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또 추가적으로 음봉이 어떤 그림이 그려진다면은 작년 4월 달하고 상당히 비슷한 그림이 이어질 수 있겠다. 그렇게 주봉상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다음 일봉을 좀 보겠습니다. 일봉. 자, 오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일봉을 보시면 어제 1%가 넘게 일단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고, 자 일단은 이제 보조 지표 RSI는 이제 매도의 시그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죠? 여기 매도의 시그널이 나와 있죠. 매도의 시그널이 나와 있고, 자 그런데 일단은 근데 MACD 추세는 아직은 어떤 매도의 시그널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아직은 상당히 이제 보합권으로 지금 이제 혼조회로 지금 가고 있는데. 자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하락으로 마감이 된다면 그죠? 오늘 MACD 추세선이 어떤 추세 시그널이 음봉으로 바뀔 수 있는 어떤 그런 교두보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예상치보다 상당히 상회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거죠. 자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을 해석하는 게 일단은 자, 그 금리 안 내릴 거야. 그럼 저 달러가 지금 완전히 강하게 지금 하락을 하고 파운드하고 유로는 그죠?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거기다가 또 오일은 또 골치 아파요. 아주 복잡 다양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시장이 오늘 실업수당 청구 건수밖에 볼 게 없잖아요. 이거를 경기 침체를 해석할 것이냐, 결국에는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릴 것이다. 올리지 않을 것이다 해석할 것이다. 이게 상당히 분분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혼조세를 가고 있는데 오늘 끝까지 관망하면서 데이터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자리값 드릴게요. 네, 자리값 함께 네, 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네. 자, 지금 뭐 이게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14,000 어제 14,45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14,450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 14,450까지 올라오는 걸 확인을 하십시오. 네.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강하게 이제 저항을 받아줘야 되겠죠. 네. 저항을 받아준다면 거기서 오늘 매도의 전략을 가져가실 거를 제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시청자들 수익을 좀 가져가시더라도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떻게 여기서 상당히 혼재된 시장이 지금 여기 딱 펼쳐 있죠. 이게 지금 14,380 정도예요.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시는 걸로. 근데 만약에 여기서 강하게 돌파를 해서 내려가 준다면, 그죠? 14,320. 요게 이제 장기 이평선, 120여로 240 이평선이 있는 요 지점까지도 내려올어요. 그래서 14,320. 1차 수익권이 14,380, 2차 수익권이 14,320에서 수익을 내시는 걸로 이렇게 제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나스닥 함께 분봉을 통해서 투자 전략 함께 세워봤는데요. 현재 지금 23시 6분경에 실시간으로 고점 새로 경신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일 고점이 14,450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부근에서 저항 체크 후에 매도 전략 짧게 들어간 이후에 14,380 또는 14,320 부근에서 익절 포지션 취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5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0.7%가량, 0.72%가량 하락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5일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좀 시장이 앞으로의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전략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일단 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이제 일요일 날 있었죠. 네. 우리나라 같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에 이제 오펙 플러스하고 이제 불협화음이 지금 생겼죠. 생기면서 러시아는 우리 감산을 안 할 거야. 왜냐하면 전쟁이 지금 본격적 전쟁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전쟁 재원을 마련하려면 또 기름값도 많이 올리면은 또 그죠? 쉽지 않죠. 제가 네. 말하는 그래서 우리는 감산 안 하고 나올라 길을 가겠다. 참 사우디하고 또 이제 러시아하고 또 불협화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우디가
그래 니네 하지 마라. 그럼 나만 할게. 뭐 이게 네옴시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사우디도 지금 심각하죠. 네. 지금 빨리 돈 모아서 새로운 그 도시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쵸. 많이 올리고 싶은데 이제 마음은 급하죠. 거기다 이제 뭐 엉뚱한 소리까지 하고 있죠. 지금 공매도. 무슨 공매도가 뭐 5일에만 있겠습니까? 다 있죠. 왜 저 그 엄한 사람한테 또 괴롭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게 혼재가 되면서 어떻게 됐든 월요일 날 75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또 쭉 장대 음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 당시에 아마 월요일 날 야 이게 상방으로 가지 않는 거야 하면서 상당히 좀 불안의 요소를 좀 느꼈지만 결국에 하락을 했지만 하락폭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제 일봉상 보셔도 그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RSI, MACD를 보자고요. 제 기법상으로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일단 RSI가 기본적으로 이거 모멘텀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모멘텀 그죠? 모멘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지금. 자 어떻게든 여기 보시면 아직까지는 일단 추세가 여기 나와졌죠. 일단은 아직 이게 월요일 날 장대 음봉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MACD가 상방의 어떤 모멘텀을 좀 만들어주고 RSI가 만들고 네.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근데 MACD도 어떻게 됐든 아직까지는 상방의 어떤 신호가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각도는 뭐 조금 미진하지만 아직까지는 상방의 어떤 추세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평선에서도 딱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평선 볼게요. 자, 맨 밑에가 있는 게 이제 5일 이평선이에요. 5일 이평선. 근데 5일 이평선이 기울기가 상당히 각도가 상당히 높으면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각도가 상당히 많이 꺾였죠. 꺾이면서 일단 골든 크로스가 나와 있어요. 어쨌든 일봉상에서. 그래서 이게 바로 21 이평선을 돌파해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면 21 이평선을 지금 강력하게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72달러가 완전히 붕괴되지 않는다면은 하락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또 변수가 또 생겼죠. 지금 뭐 갑자기 또 지금 뭐 러시아가 저 댐 키우 호가인가 하여튼 뭐 그 댐 하나 지금 부셨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들 지리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지금 혼재돼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도 야기가 될 수 있고 또 어떻게든 이제 본격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린 어닝 시즌 일단 시장이 됐다. 아니죠.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일단 석유 수요가 뭐 아무래도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됐든 뭐 지금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는 않고 있는데 자, 세계은행에서 또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경제 성장률을 또 상향을 했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됐든 지금 중국도 심각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부양책을 이제 만들려고 되게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거기다 제조 PMI가 좀 좋게 나왔고, 그러면 아무래도 중국이 아무래도 좀 석유 수요가 많다는 예상 때문에 72달러를 강하게 좀 지지해주고 있지 않느냐. 라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72달러를 강력하게 지지를 해준다. 상승폭은 그렇게 상당히 제한적일 거예요. 많이 올라갈 수가 없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와 또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0달러 지지를 해주는데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렇게 일단 일봉상으로 말씀드리고요. 네. 일단 오늘 진입가 말씀드릴게요. 네, 5일의 네, 진입가입니다. 진입가. 오늘 한번 저가가 지금 현재 저가가 1.92달러예요. 맞습니다. 70.92달러. 네, 22.44분이고요. 70.92달러에서 자 어쨌든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어떻습니까? 어쨌든 여기를 붕괴를 못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죠. 그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내려올 수도 있겠죠. 일단은 지금 뭐 어떻게든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계단식 하나 이런 게 이제 제일 위험한 건데 자 이때는 무조건 기다리셔야 돼요. 일단 RSI가 지금 뭐 정신이 없죠. 매도 매수의 어떤 지금 전혀 방향을 모멘텀의 어떤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각도가 좀 올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매수로 가는 겁니다. 이거 매도는 이제 그게 제한이에요. 매수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각도가 좀 나와주는 거. 그 다음에 MACD도 양봉으로 나와줘야 되고 매수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보여줘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두 박자가 맞은 다음에 그죠? 5일 이평선이 이렇게 꺾어줬을 때 그때 진입을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 5일 이평선하고 21일 평선 많이 이격이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방향이 정확히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좀 지나면 이제 수렴이 될 거예요. 수렴이 되면서 22평선이 5일 이평선에 가까이 오는 그 지점에서 각도가 꺾여줬을 때 이때 매수로 진입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저가를 확인, 지지여부를 확인하시고 RSI, MACD 확인하시고 매수에 진입해서 수익을 내실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5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 시그널이 확인되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현재는 72달러 선에서 지지 확인이 필요하다고까지 점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골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1.3%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네, 골드는 지금 23시 13분경에 실시간으로 고점도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골드 전략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골드 볼게요. 네, 골드는 제가 몇 번이고 제가 강조드리는 거지만 네. 달러 인덱스하고죠. 달러 인덱스하고 네, 달러 인덱스 꼭 확인해 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인덱스하고 반비례 관계 있다. 네. 제가 이제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3대 지수하고도 반비례 관계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워낙 이슈들이 다른 이슈들이 많이 지금 섞여 있다 보니까 전혀 먹히지가 않아요, 지금. 근데 이제 거기에 반해서 이제 안전자산, 위험자산의 차이가 있죠. 일단 뭐 전 세계적으로 일단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이 골드는 안전자산이죠. 누가 보더라도. 네. 미국 국채도 안전자산이고. 근데 어차피 증시는 이제 뭐 주식 자체는 일단 위험자산.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 달러 자체가 좀 혼돈스럽게 움직이다 보니까 돈이 이제 골드로 좀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어제하고 또 상황이 달라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103 한 중반대까지도 어제 밀렸어요. 달러 인덱스가 밀렸다가 밤에 끝나고 나서 104로 쭉 끌어올리면서 얘가 어제 1%가 넘게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네. 오늘도 그런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여요. 예상보다 지금 상당히 지금 상승폭이 너무나도 지금 커 보이긴 합니다. 지금 상황이. 네. 근데 오늘 이제 일봉상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일봉상 보더라도 일단 20일 이평선에 어떻게든 계속 저항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꺾여준다면 얘가 골든 크로스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골든 크로스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보시면 여기 밑에가 이제 이 검은 게 120일 이평선이에요. 120평선. 여기서 또 지지를 해주고 있고 5일 이평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고 그런 지금 가두리에 딱 갇혀 있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됐든 달러 인덱스가 장이 마감이 될 때까지 상승도 지금 상당히 뭐 그렇게 많이 크지도 않아요. 그죠? 만약에 완전한 상승장이라면 달러 인덱스가 103 초반대까지 빠져줘야 돼요. 근데 103 중반대에서 지금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는데 제가 리얼하게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네. 언제든지 104까지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오늘은 뭐 상승장은 왔는데 오늘 뭐 추가적인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오늘 자리값 드릴게요. 네. 자, 오늘 자리값을 보시면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나왔네요. 고점이 거의 나왔고요. 왜냐하면 이제 윗꼬리가 상당히 이제 크게 달리면서 그죠? 내려오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고점 한번 근처도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올 수도 있기 때문에 1984 정도 여기까지도 한번 올라올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올라와서 저항을 좀 고점 근처에서 강하게 받아준다면 여기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실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현재 계속 어떻게든 아직까지는 MACD 자체가 상승의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RSI 모멘텀이 이제 바뀌려고 하는 어떤 포지션을 지금 만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또 여기 이제 MACD가 수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만약에 추가적으로 다음 또 캔들이 음봉이 나와준다면 그죠? MACD도 매도의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면서 상승폭을 제한시키면서 이제 하방으로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골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 전략도 함께 짚어봤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오늘 시장에서 0.62%가량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103 중반대으로 103 초반까지 하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상승폭 이상으로 더 큰 폭의 상승폭이 나오긴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단기적으로는 1984달러에서 저항 확인 후에 매도 전략 짧게 취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 5일도 나스닥도 계속해서 자세한 전략 함께
짚어봤는데요. 방송 이후에도 이렇게 철저하게 차트를 통해서 시황과 투자 전략 함께 짚어볼 수 있는 방법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앞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지금 바로 천명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중에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이어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죠. 천명 마스터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해외선물 매매 일지 5월 1일부터 5월 5일 사이의 수익률입니다. 골드와 S&P 500, 홍콩 항생 모두 올 수익이었는데요. 특히나 홍콩 항생 같은 경우에는 200틱 중반의 틱을 수익 내주시면서 총 수익률은 27%로 마감했던 한 주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5월 두 번째 주입니다. 골드게이트 정말 소폭의 손실이 있었지만 5일과 홍콩 항생에서 합해서 300틱 가까이 되는 수익률을 내주시면서 26% 수익률을 내주셨고요. S&P 500은 그 전달부터 이어서 계속해서 수익권을 내주시는 모습까지 체크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5월 셋째 주입니다. 골드에서와 홍콩 항생에서 조금의 손실은 있었지만 S&P 500에서는 100틱 넘는 수익, 5일에서도 수익 내주시면서 총 수익률을 12%로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5월 22일부터 5월 26일입니다. S&P 500과 5일 홍콩 항생에서 모두 수익을 내주셨고요. 특히나 5일에서는 140틱의 수익 내주시면서 총 수익률은 23%로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6월 2일까지의 매매 일지입니다. 골드와 S&P 500에서 30틱과 80틱의 수익 내주셨고요. 홍콩 항생에서는 조금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총 수익률은 0.4%로 마감했던 한 주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매매일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5월 한 달을 함께 짚어봤을 때 S&P 500은 계속해서 역시나 3월, 4월에 이어서 올 수익권 유지해주는 모습 보였고요. 계속해서 홍콩 항생도 5일도 뭐 100틱 중반이 넘고 200틱 가까이 되는 수익 내주셨는데요.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수익권으로 해외 선물의 수익률을 이어갈 수 있는지 천명 마스터님만의 매매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뭐 매매 전략은 딱 두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시장을 볼 줄 아는 매 눈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게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매매람에 있어서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 얘가 시장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를 알고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걸 모르고 나서 단순하게 차트 기법만 보고 하면은 상당히 낭패를 많이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동 매매가 되는 거예요. 아, 올라갈지 내려갈지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심리가 흔들리면서 어때요? 매매 자체가 흔들리면서 자꾸 손실을 키우는. 그럼 이제 멘탈이 또 나가죠. 네. 그래서 그런 거는 하면 안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장을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법은 이 진입을 위한 도구다. 너무 거기다 맹신을 하시게 되면 상당히 난해하게 투자가 되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 기법으로 하나 소개시켜 드리는데 네. 자, 어쨌든 제가 시간 관계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나중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간략하게만 제가 나스닥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함에 있어서 단타, 데일리 매매하는 방법이 있고 또 스윙, 뭐 단기 스윙이 될 수 있고 뭐 장기 스윙이 될 수 있겠죠. 네. 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자, 단타를 이제 예를 들어서 3일 정도 손실을 보다가 자, 그다음에 이틀 동안 수익 내기가 상당히 심리적으로 압박이 많이 오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장기적인 어떤 수익 전략을 통해서 어떤 심적인 부담감을 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한 오늘 기법, 단기, 장기 스윙에 대해서 기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우리가 먼저 보셔야 될 게 보조 지표를 항상 같이 활용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 위에 있는 게 기본 지표입니다. 보조 지표가 없는 거. 밑에 있는 게 보조 지표예요. 물론 이제 초보자분들이
여러 가지를 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가요. 그래서 우리 초보자분들 또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도 이 기법을 통해서 충분히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추천을 드리니까 집중해서 좀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네. 자, 일단은 보조 지표를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먼저 세팅해 주실 게 MACD라는 거예요. MACD, 그죠? MACD를 세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이동평균선은 5일 이평선하고 60일 이평선만 세팅을 해주시면 이제 세팅은 다 끝이 나요. 그럼 딱 세 가지만 해주면 되죠. 그럼 간단하죠. 여기 뭐 수식 값은 그냥 디폴트로 놓으십시오. 건드리지 마십시오. 디폴트로 그냥 세팅만 해주면 되고 나머지는 건들지 말기를 제가 권장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낼 것이냐가 이제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죠? 자, 일단 매수일대를 먼저 제가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 MACD가 일단 이 빨간 게 이제 추세 어떤 이제 시그널이에요. 상반의 시그널. 근데 여기 빨간 게 나왔다는 매수에 대한 어떤 시그널입니다. 매수에 대한 시그널. 그죠? 자, 그래서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나와주는데 처음에 이제 각도가 이렇게 많이 꺾이지는 않겠죠. 그죠? 꺾이지는 않는데 이제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이 각도가 35도 이상 많이 꺾이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매수에 대한 MACD 시그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진입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겠죠. 여기 딱 올라가 보시면 자, 5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제가 세팅을 먼저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매수일 때는 5일 이평선 제일 하단에 있어야 돼. 하단에. 자, 하단에 있고 60일 이평선 바로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는 요때 우리가 진입을 해서 장기 스윙으로 단기 스윙으로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언제 진입을 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자, 일단 60일 이평선을 걸쳐 있으시면 안 돼요. 자, 요거를 완전히 벗어나서 안착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빨간 캔들 장대 양봉이 나왔죠. 운이 좋게. 그럼 여기서 아무 때나 우리가 진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어디까지 수익을 가져가느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자, 끝이 없고 결국엔 뭐 요거 MACD가 매도의 시그널이 나올 때 여기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좀 더 과감하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자, 어떻게 또 62평선에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잖아요. 데드크로스가 안 나와주잖아요. 물론 여기서 횡보를 좀 해줬지만, 그래서 추가적인 또 상승세가 이어졌죠. 그러면 어떻게 했든 우리가 진입하는 요 지점이니까 여기가 우리가 이제 손절가가 바로 밑에 있죠. 여기서 손절 잡아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만약 여기까지 올라갔다면 그럼 어느 정도 우리가 여유가 있잖아요. 심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62평선을 강력하게 아직도 지지를 해준다면 어떻습니까? 끝까지 버텨볼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게 상승에 대한 어떤 얘기다. 그다음에 하락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해서 하락도 이제 동일한 거지만 그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기법을 통해서 제가 S&P를 수익을 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자, S&P를 이제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요거를 실시간 리얼 데이터를 보면서 더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네, 함께 보겠습니다. 그죠? 네. 네, 계속해서 이 S&P 500은 수익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매매일지로도 솔직하게 모든 기록을 다 공개하고 있지만 4월에도 5월에도 매주 수익을 내주시고 있다라는 게 좀 굉장히 놀랍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자, 일단 이거 주봉을 보시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네. 주봉을 보시면 뭐냐면은 어떻게 됐든 1월 달에 뭐 예상을 상당히 다들 많이 했죠. 1월 달에 하락을 갈 것이다. 근데 예상을 뛰어넘고 1월 달에 상승을 해줬단 말이에요. 1월 달하고 사실 3월부터 이제 방송을 제가 공개를 했지만은 자, 이걸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답이 나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자, 1월 달에 여기 나오죠. 여기. 그죠? 일단 우리가 이 파동 이론을 보아도 나요. 1파, 2파, 3파가 나왔어요. 3파. 그죠? 이게 피보나치죠. 근데 아니.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죠. 엘리어트 5파, 추세파가 5파예요. 5파. 자, 근데 5파는 이론적인 거예요. 이론적인 거. 이론적인 거. 자, 현실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현실은 거의 2파에서 3파로 끝나요. 2파에서 3파로. 거의 다 그래요. 거의 90%가 그렇습니다. 90%가.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근거해서 쟤는 무조건 5파까지 가겠지. 그렇게 5파 하시면 안 돼요. 5파 하시면 또 5파까지 안 가니까. 그래서 3파에서 마무리됐어요. 딱 주봉입니다. 주봉.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얘가 작년 8월 달 가격대까지 왔어요. 작년 8월.
그죠? 작년 8월까지 왔기 때문에 나스닥을 그때 작년 3월까지 한 맞섰어요. 근데 얘가 왜 작년 8월까지밖에 안 왔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 그래서 선행을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해서 어떤 파동의 이론에서 또 수익을 한 번 또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많이 설명을 못 드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네. 12시 전까지 한번 들어오십시오.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 제가 이제 세계 기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뭐 거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 이제 제가 무료 교육도 좀 지금 나름대로 계획한 게 있으니까 와서 교육도 받으시고 어떤 수익도 좀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명해 주시면서 엘리어트 파동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달이 아니라 두 달, 세 달 S&P 500을 계속 상승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그 비법은요. 노란톡방 안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차트와 시황 잡는 법, 기본적 기술적 분석 모두 시청자분들께 공개하고 있고요. 공개에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방송을 통해서만 듣는 게 너무 아쉽다. 더욱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우리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번에는 오늘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봤던 뉴스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억만장자 레이 달리오가 미국에서 대형 부채 위기가 지연됐다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달리오 설립자는 미국의 실질금리가 오르는 동시에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그는 금리가 더 급격하게 오르진 않겠지만 경제는 더 나빠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미국의 정치적 분열을 계속하면 내부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뉴스입니다. 통화 긴축 중단을 선언했던 캐나다 중앙은행이 석 달 만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호주에 이어 캐나다까지 물가 잡기에 다시 돌입하면서 다음 주 미국 연준이 금리 동결 대신 추가 긴축 카드를 택할 수도 있다는 경계감이 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최근 발간한 아시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통화 긴축과 수출 부진 등 여러 가지 역풍이 단계적으로 한국의 성장 모멘텀을 억누르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런 역풍이 잦아들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수출은 연속해서 개선되고 있으며 중국과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회복되며 추가적인 개선이 기대된다면서 긴축의 정점이 지나며 부동산 시작도 연착륙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모건 스탠리는 올해 하반기부터 점진적인 회복세가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러면 글로벌 핫 이슈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인데요. 억만장자 달리오는 미국이 대형 부채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가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는지 천명 마스터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름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너무 달리오. 그래가지고 좀 정체가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채기가 이거 올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얼만큼 강도 있게 오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네. 일단 초입 단계에 들어선 거는 저는 이건 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독이. 그죠? 자, 왜냐하면은 부채 한도의 협상이 어떻게 됐든 전 세계를 상당히 이제 불안하게 만들었죠. 결국에는 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이 이제 부채 한도 협상 103번, 100회가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위기는 잘 넘겼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일단 국채를 일단은 이제 재무부 쪽에서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뭐 단기부터 해서 이제 당장 급하니까 당장 뭐 1조 정도의 어떤 돈을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해서 재무부에 이제 이 통장 이제 TGA라고 합니다. TGA. 자, 그 이제 통장 잔고를 좀 채워놔야 되는데 급하죠. 빨리빨리 지금 좀 집행될 돈들이 많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일단 국채를 막 시장에다 이제 팔 거 아니에요. 레포라고 그래요. 레포. 그래서 팔 거잖아요. 팔 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이 이제 어쨌든 재무로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연준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원인이 뭐였어요? 돈이 너무 풀려서 이제 유동성을 이제 긴축을 QT를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제
미국 연방정부에서 QT를 해버린 거예요. 긴축을 해버린 거죠. 그 유동성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제일 타격 보는 게 이제 기업이죠. 기업. 자, 기업도 안 좋고 은행도 좀 일단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은행 뭐 이제 개인은 두말할 나이도 없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상당히 이제 신용 경색이 또 이어지면서 고금리에 또 시달리는 거죠. 그러면 일단 신용 경색까지 오고 금리까지도 계속 이어진다. 그럼 상당히 시장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또 블랙아웃 기간이잖아요. 블랙아웃. 그러니까 연준들이 위원들이 이제 FOMC 열리기 전까지 10일 전에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그런 기간인데, 자,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연준위원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했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일단 6월 달에 동결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지표를 보면서 올릴 것도 의원들이 다 분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만장일치로 동일한 얘기는 뭐냐면, 자, 올 연말까지 금리 동결 인하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자, 그럼 고금리 정책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고금리에다 또 뭐가 있어요, 또? 고금리, 고물가, 그죠? 그 다음에 저성장. 자, 이게 바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자,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작년 3월에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죠? 지금 뭐 세계은행에서 뭐 전 세계 이제 어떤 세계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좋게는 나오지 않아요, 그죠? 올해는 뭐 조금은 좋더라도 내년은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떤 부채 위기가 시작 단계에 왔다 지금 보여지고, 또 이 지표를 하나 제가 보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네. 보시면,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물류 관리자 지수예요. 그러니까 이 시계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얼만큼 물동량이 잘 지금 돌아가고 있느냐, 요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1월 달에 조금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가 4월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50위가 되면 이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경제가 그래도 좀 돌아가고 있다. 물동량이 좀 돌아가고 있다 보여지는 그런 지수인데, 자, 이번 달에는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47.3%. 상당히 많이 빠진 거죠. 그죠? 그럼 결국에는 50 밑에면은 일단은 기업들이 상당히 안 좋다 지금 바라보는 이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다음 달에도 계속 50 밑으로 계속 내려간다면 어떻게 돼요? 이 달리오라는 분이 하시는 말씀처럼 어떤 무채위기가 초입 단계에 오면서 서서히 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안 좋게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결국엔 증시에는 또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다음 달에도 예의주시를 하면서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대형 부채 위기 오냐 안 오냐가 아니라 그 강도와 정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호주와 캐나다가 금리 인상으로 유턴하는 예상과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끈질긴 인플레 우려 속에서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죠, 마스터님? 야, 이게 참 3차 또 모르는 게 사람 일인데. 그쵸. 그죠? 호주는 저는 솔직히 이제 뭐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네. 근데 캐나다 올리는 거 깜짝 놀랐어요. 네. 모두 달러 기축 통화국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달러. 그런데 이제 이게 22년 만에 이제 최고로 좀 높게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보면서 이제 미국하고 이제 캐나다는 상당히 닮은 꼴이 많죠.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미국이 어떻게 갈지 이게 참 고민스러운 상황이에요. 일단 어떻게든 살펴봅시다. 일단 네. 호주를 먼저 볼게요. 자, 호주가 이제 일단 어쨌든 4.1%를 일단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죠? 인상을 했고 어떻게 또 올렸어요. 이거 이제 호주가 또 우리나라하고도 약간 더 상황이 좀 비슷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호주는 일단 말씀 스킵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바라봐야 될 게 캐나다죠, 캐나다. 자, 캐나다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3달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두 번의 2회 동결이 있어요. 금리 동결을 했죠, 동결. 그죠? 동결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다가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 이번 달에, 그죠? 자, 동결이 80%였어, 80%. 그리고 인상이 20%밖에 안 됐어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갑작스럽게 기습적으로 지금 0.5를 올려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미국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자, 아까 제가 페드워치를 봤는데 이제 엊그저까지만 해도 동결이 거의 비슷하게 갔어요. 진짜 비슷하게 갔어요.
한 80% 갔고 얘도 20% 갔어요. 근데 어제 어제 그 나스닥이 좀 내려오면서 이게 70, 30으로 좀 지금 가 있는 상태예요. 그죠? 자, 이게 지금 너무나도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금리를 올리기 쉽지 않아 보여요. 물론 CPI 발표가 있죠. 13일 날, 화요일 날. 있지만 여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예상은 일단 저번 달에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나오는데, 자, 이거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려서 4%대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어요. 4%대부터 이제 계속 정체가 돼 있는 거예요. 정체가. 그럼 호주나 캐나다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안 내려면 어떻게 돼요? 자, 지금 5.25잖아요. 5.25. 자, 5.25인데 이렇게까지 올렸는데 전혀 2%까지 내려갈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저 연준이 또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6월 달에 동결 간다? 그냥 스킵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7월 달에도 모든 그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이 전혀 바뀌는 게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7월 달에 0.5 빅스텝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또 파월이 한 얘기가 뭐냐면, 자, 부채 한도의 협상 일단 되면 일단은 0.25%를 금리를 인상하는 효과가 있겠다. 전 그것도 퀘션인 거예요. 자, 저번에 3월 달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저 은행 부도 났을 때. 자, 그때 FOMC 발표하면서 신용 경색이 발생하면서 0.5의 이 금리 인상 효과가 있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예상인 거지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숫자로 이렇게 딱 못을 박는 거하고 예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시장이 다르죠. 뭔가 이론을 받고 싶은 거죠. 연준도 리스크가 있으니까. 또 올렸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 근데 이것도 지금 뭐 부채 한도 협상도 추상적인 이론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머리가 골치 아플 거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동결의 무게 일단 싣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느냐가 지금 문제예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무조건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 이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 어떻게 잡을 건가? 연준의 고민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증시의 입장을 봐도 이제 어떤 고점에 대한 어떤 한계점은 왔다. 어떤 이제 하락을 어느 정도까지만 일단 또 하락폭을 키울지 모르겠지만은 상승을 올라가기에는 약간은 좀 무리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FOMC 회의에 대한 점검까지 해봤고요. 마지막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한국의 이 하반기부터 점차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나섰는데요. 이 부분까지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네. 자, 이렇게 공교롭게 이제 모건 스탠리 이제 다이먼 회장이 6월 5일 날 한국 왔죠. 그분하고 이제 그분도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하반기 아직도 멀었죠. 지금 뭐 6개월 남았는데. 네. 그럼 뭐 이 하반기 때 뭐 한국만 좋겠습니까? 미국도 좋겠죠. 전 세계가 더 좋겠지. 네. 자, 근데 저는 이거는 약간 좀 캐션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뭐 세계은행, IMF 여러 가지에서 지금 계속 우리나라 성장률로 하향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키포인트는 무역 수지 적자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길어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중국이잖아요. 중국. 그죠? 중국도 지금 뭐 어떻게든 리오프닝에 기대가 상당히 높았는데 생각만큼은 안 올라가고, 그죠? 거기다 오늘 금리 인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든 증시가 그렇게 활기 있게 움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역으로 또 따지면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뭐냐면 일부 빅테크 기업들만 나홀로 상승을 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아주 기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걔네가 좀 많이 끌어올리고 있고, 그래서 미국은 또 어때요? 이제 8개 기업죠, 빅테크. 거기서 거의 차지하는 비용이 거기다 한 30%. 이번에 끌어올린 게 한 50% 정도 돼요. 뭐 미국보다, 우리나라보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 전체적으로 경제라는 게 뭐예요? 자, 점차 회복을 한다는 게 어떤 회복이냐 이거죠. 전체적으로 골고루 회복을 하느냐, 아니면 일부만 회복을 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데이터를 우리가 답을 좀 얻고 싶어요. 보시면. 자, 일단은 OECD에서 낮췄죠. 3월달, 6월달 3개월마다 발표를 하거든요. 1.5, 0.1 낮췄고, IMF에서도 0.1을 낮췄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0.1을 낮춰 거의 비슷하게 가죠. 뭐 기획재정부만 아직 퀘션이지만. 자, 이런 걸 봤을 때 하반기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컨디션을 봤을 때는 너무 기형적인 구조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 고물가 엄청나잖아요. 미국보다 더 심각하잖아요. 공공요금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죠? 뭐 김밥 하나에 10,000원 이러면서요.
그죠? 집에서 싸 먹어야 돼. 너무 비싸갖고. 어쨌든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좀 지켜봐야 될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대신 낙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거예요. 그래서 상승으로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서 뭐 다시 뭐 하락을 간다, 하락을 뭐 많이 간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좀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서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주요 시황들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열려 있는데요. 방송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최영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네, 최영 마스터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